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는 세계 청소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의 일환으로 Znaniye Pervuye 지식 우선이란 강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제프가 아주 중요한 강연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만큼이나 흥미로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속하며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미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더 큰 러시아 문명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부드러운 아랫배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드네프르강 양쪽의 영토는 러시아의 전략적, 역사적 국경에서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강제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잘라내려는 모든 시도는 파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대통령 레오니드 쿠츠마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러시아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그런 점에서 키예프의 현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주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설정한 멍청한 함정에 빠졌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항하는 무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우크라이나가 서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운명이라고는 병든 유럽 괴짜쇼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영국은 무능한 워싱턴에 복종한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부엌에서 해외 영주에게 매일 굴욕을 당하는 청각장애 하인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또 러시아는 영토 정복에 관심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가 가진 풍부한 천연자원은 러시아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은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서방의 선전으로 혼란스러워졌지만 그들은 러시아인과 동일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첨언하자면 메드베제프 생각은 옛날 미국 외교관 조지 캐넌과 동일합니다. 냉전 초기 롱 텔레그램, 긴 전문으로 유명한 조지 캐넌은 소련 봉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공유하는 게 많아 인위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흔히 정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지 캐넌의 봉쇄론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도 이 부분은 간과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에 친척이 있고 우크라이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날 스스로를 우크라이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중앙 러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2세, 3세입니다. 러시아에서 이름이 코로 끝나는 사람들은 다 우크라이나계입니다.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계는 400만이 넘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떼어내는 것은 독일에서 바이에른, 프랑스에서 브루타뉴, 스페인에서 바스크를 분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찍이 로자 룩셈부르크도 1918년 러시아 혁명에 관하여란 에세이에서 우크라이나는 셰브첸코의 반동적 낭만주의 시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형성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분리 독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경제적으로 쇠퇴해 현재 유럽 빈민층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알바니아, 몰도바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자원과 체르노잼이란 옥토를 가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분리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서방의 지원을 받아 부를 독차지하는 권력층과 그 주변에 부패한 올리가르히 뿐입니다.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약탈에서 제외된 일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와의 단절은 하등의 이익이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통합이 그들로부터 언어, 문화, 자유,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통일된 국가에서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에서 팔다리를 잘라내려는 서방의 이용만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지도를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오데사, 니콜라예프, 체르카시, 체르니고프, 폴타바, 드네프르, 자포로제, 수미, 헤르손,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주변을 포함한 작은 지역으로 축소돼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빈니차는 루마니아, 우즈고로드는 헝가리, 르보프, 이바노 프랑코프스크, 지토미르는 폴란드가 같습니다. 예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 같은 미래 판도에 대해 슬쩍 운을 뗀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규결될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영토 욕심은 없습니다. 메드베제프가 이 정도로 설명했는데 폴란드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사실상 폴란드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운을 뗀 셈이라 계속 러시아를 미워하면서 전쟁이라도 벌일 것이냐 으르렁댈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메드베제프는 러시아의 역사적 부분은 고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점령을 통해 팽창주의 야심을 실현하려 하는 게 아니라면서 특수 군사작전은 서방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키예프에 대한 모스크바의 군사공세는 반데라 정권과 집단 서방의 러시아 혐오 정책에 대한 강제적, 효과적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또 지리적, 전략적 경계 개념에 대해서도 강의했습니다. 지리적 경계는 국가를 묘사하고 주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략적 경계는 국가가 얼마나 강력하고 주권적인지,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확장하는지를 정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예로 들면서 여유가 있는 자들은 국경 근처 상황 전개를 통제하기를 원했으며 가능한 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강대국이 이웃 국가와 전쟁을 벌이고 세계 정치 지도를 다시 그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점이 지리적 경계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언제든지 도전받았던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략적, 역사적 경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다른 사람의 땅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신의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륙붕도 마찬가지라면서 북극해 가켈, 로마노소프, 멘젤레예프 수중 능선을 포함해 러시아의 것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의 지정학적 식견과 미래구상, 역사를 관통하는 통찰력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